너무 좋았어요. 수사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사람들하고 담소 나누면서 춤도 춰요. 그래서 춤추고 담소하고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이제 보스턴으로 내려왔죠. 보스턴 그러면 이제 하버드가 있어서 하버드 보스턴 항구와 하버드 발 저거 만지면 하버드대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 얘들아 만져 그러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버드 앞에 대학가 안 했던 걸 잘못 만졌나? 그랬나? 예. 보스턴 시내의 퀸시 마켓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마켓. 좀 더 내려면 저 배가 뭐죠? 청교도들이 타고 넘어왔다고 하는 배를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로 생활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저렇게 저기서 불 떼가지고 밥 해먹고 저기서 자고 이렇게 넘어왔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인디언들이랑 같이 집을 짓고 초기 정착민들의 생활했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방 한켠에 저렇게 침대를 놓고 사람들은 저기서 살았고요. 한쪽에서 밥 해먹고 옆에는 돼지 키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저쪽은 침실이고 이쪽은 화장실이고 저쪽은 부엌이고 저기는 그냥 돼지 우리고 이렇게 같이 살았대요. 그때만 해도 1700년이잖아요. 1700년대. 근데 지금 뭐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죠. 그런 모습들을 린다 목사님 아니야? 네, 먹어버렸네. 거기 뉴 잉글랜드라고 여기는 또 미국의 또 다른 그러니까 초창기 미국의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궁전처럼 이렇게 자기 개인 집을 지어놓고 안에 어마어마하게 호화로운 그런 식기 이렇게 장신구 이런 것들을 해놓은 집들인데 돈 내고 구경하래요. 한 집만 들어가요. 저희가 그때 프랭클린 교회와 자매 결혼을 몇 개 있어서 거기 잠시 방문하고 우리 갔다 왔지. 저희 왔다고 잔치도 해주고 그래서 잘 먹고. 카이라고 이놈은 이제 한국에 한번 왔다. 집에 가서 애들 오라고 그래서 여자 이름은 뭐였지?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 여기 뭐라 그래요? 타임스퀘어? 네, 타임스퀘어. 뉴욕에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뉴욕에 와서도 숙소를 뉴욕에는 못 구하고 왜? 너무 비싸서. 그리고 뉴욕 시내는 절대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1번에 나와요. 왜? 주차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체증도 너무나 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차 몰고 가가지고 대충 한 바퀴 돌아보고 뉴욕 바로 옆에 뉴저지라고 있어서 뉴저지에 숙소를 구하고 버스가 다녀요. 뉴욕 안까지. 그래서 이제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하는 거죠. 뉴욕까지 갔는데 UN 본부를 안 볼 수 없어서 시도 많은 지구의 어머니 그런 뒤에 사무총장들 여기는 어디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 뉴욕이 다
저기 또 올라가면 엄청 추워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아, 요한의 표정이 아주 절묘하네요. 이러는데 위험하다고. 아이고. 예, 그 뉴욕 보려면 뉴욕의 지하철 한번 타봤거든요. 끔찍하다. 예, 끔찍해요. 이렇게 아주 그 하층민들 아니면 저희처럼 저렇게 뭐차 가지고 다니는 관광객 아니면 지하철 이용을 안 해. 지하철이 우리나라처럼 아시아처럼 이렇게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문화는. 이게 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고 그런 지하철 타고 어디 갈게요? 뉴욕 맨에서 예 나오네요. 여기 뭐죠?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예전에 쌍둥이 빌딩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제가 2004년 갔는데 2002년인가 폭격 맞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인상 깊었고 한참 동안 보고 그때 당시에 그 사진들 저거는 멀쩡하게 두 개 서 있네요. 저게 폭삭 무너져가지고 이 참상들을 쭉 기록해 놓은. 그 앞에 이제 그 자유의 여신상. 옛날에는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까지 저 횃불 있는 데인가? 그 머리 있는 데인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대요. 근데 알카이다 그 공격 이후에 그게 금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를 잘 만나야 돼. 구경만 하고, 앨리스 섬인가요? 앨리스 섬 맞나요? 네. 처음에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이 앨리스 섬에 와가지고 애들 서 있는 저기 앞에서 너는 합격 그러면 들어오는 거고 너는 불합격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하는. 그래서 뭐 부모 형제가 나뉘고 뭐 아주 그 슬픔의 장소. 월드 스트리트네요. 월드 스트리트 세계의 그 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곳인데 저희는 뉴욕에서 이러고 살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모든 모텔이나 인에 다리미 대가 있는 거야. 다리미 대 딱 피고 신문지 한 장 깔면 식탁이 되는 거야. 다행히 방도 좁아가지고 침대 가운데 놓으면 딱 사이즈가 맞아. 사온 김치에 밥 해가지고 먹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전기밥솥을 갖고 다니셨어요? 예? 전기밥솥을 갖고 다니셨어요? 그때 밥솥을 어디다 하나 사가지고 밥을 해 먹다가 또 버렸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마다 아이스박스도 있다가 없고 뭐 없다가 있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다 버려야 돼. 아마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 저게 다 저희 짐이거든요. 저거 가지고 아마 이제 뭐 남미 넘어갔던 것 같아요. 각자 배낭 하나씩에 앞에 매는 백 하나씩에 이제 좀 뭐 때문에 저 비닐봉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뭐 들었는지 라면이었을까?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이 끝났죠. 뭐 하실 말씀이나 질문. 그러면 얼른 남미 가볼까요? 3번, 4번인가? 남미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이렇게 브라질은 상파울로만 거쳐서 갔네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있긴 있네요. 페루는 보통 리마, 수도가 리마죠. JFK에서 리마까지도 뭐 비행 시간이 꽤나 길었던 것 같은데, 뭐, 이때는 비행기를 5시간, 6시간 타는 거 아주 껌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뭐 얼마 안 되네. 요한이 같은 경우, 일기에 오늘 기내식이 기대된다.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글을 쓰고 했던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되면 그 스튜어디스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어요. 뭐
입국 그 허가서 다 써야 돼. 자기 이름 뭐죠? 내셔널 그러니까 국적 방문 목적 직업 이런 것들 다 써가지고 이렇게 내야만 이미그레이션에서 그거 보고 한참 보고 도장판 찍어주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4명의 그 패스포드 넘버를 다 기억을 했어요.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리마 왔는데요. 보통은 리마에서 피스코, 나스카, 쿠스코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볼리비아 밑에 쪽으로 가는데 저희는 리마에서 위쪽을 갔다가 리마가 여기쯤 있네요. 비행기 타고 리마로 들어와서 보통은 이렇게 내려와요 다. 그래서 그 볼리비아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처음 리마 숙소에 갔더니 여기도 재밌을 거야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리마에서 이 와라스까지 버스로 가는데 8시간 걸려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8시간 이상 버스를 탄다? 버스를 한 4시, 길어야 길 막히면 5시간 정도까지는 용서가 됐지만 버스를 8시간 탄다고 이거는 머릿속에 없었던 거죠. 근데 와라스까지 8시간 위에 뚜루이오, 찌클라이오까지 올라갔다가 찌클라이오에서는 내려올 때 버스 타고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 거기서는 타면 한 16시간 16시간 이상 타야 되는, 그래서 비행기로 리마로 그냥 내려왔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나스카, 아시죠? 이에끼빠 들렸다가, 쿠스코 갔다가, 여기가 뿌노인데, 뿌노 들렸다가, 라파즈로 이렇게, 볼리비아 수도 라파즈까지 이렇게 쭉 빨리빨리 가죠. 시간이 많이 돼서. 수도 페루 리마입니다. 남미 가면 똑같아요. 중심에 가면 아르마스 광장이 있어. 광장 앞에 대통령궁이나 무슨 그 주 지방 청사나 이런 게 있고 바로 옆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게 정석이야. 그리고 있으면 가운데 동상이 있어. 그 스페인의 정복자 누구죠? 피사로. 그 프란체스코 피사로의 동상이 딱 있어. 나 가가지고 되게 이해가 안 된 게, 그, 원래 원주민들 있잖아요. 남미의 원주민들. 근데 이제 스페인에 와가지고 정복을 하고 피가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 혼혈족들이 훨씬 더 지위가 높아. 나만이죠? 네? 원주민보다 높고 그게 하이 클래스야. 그러니까 대우의 기회도 훨씬 더 많고. 스페인 사람 뭐야? 가운데요? 빨리빨리 가려네요. 갔는데 잉카 콜라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펩시 무슨 뭐죠? 코카콜라 말고 잉카 콜라 있어요. 얘네. 잉카 콜라. 맛은 별론데 그래도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던지 괜히 내가. 가지고 그 광야 앞에 저게 성 프란체스코 성당인가 뭔 성당인데 그 성당 밑에 그 뭐죠? 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네, 해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뒷마당에 매장을 하고 그 매장 기간이 오래되면 그거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모아놓고 그 매장 묘는 또 재활용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당의 주임 신부가 감옥 갔대. 매장할 때 횡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돈만 벌고 그런 게 아마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세비체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생선 회예요, 회인데 걔네들의 그 뭐죠? 소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초고추장만 있으면 잘 먹을 걸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그 소개 책에 보니까 로니 프렌스인가 세비체 가서 세비체를 꼭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페루 가가지고 첫날 먹어봤는데 아주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페루 리마의 모습이고요. 예, 올라가서 예, 말씀드렸듯이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갔죠. 감격스럽게도 모든 택시가 대우의 티코인 거야. 페루에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더 놀라운 거는 저 티코 택시에 7명까지 탄다는 거예요. 7명이 타는데 그 7명의 모든 짐들을 저 지붕에다 올려. 와, 그런데도 티코가 잘 달려.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버스를 타고 올라가죠. 허벌판이에요. 거의 사막 지역이고 거의 비가 안 오는. 그래서 리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슬비, 안개비 같은 게 오는데 그거는 잉카의 눈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예, 올라가면 저기가 해발 한 3,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숨 쉬기가 어려워. 숨이 안 쉬어져. 근데 그 위에 저렇게 그 영롱한 호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옥색빛의 호수가 있는데 아마 이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을 그 후에 와가지고 무슨 어디 조선일보인가 신문에서 우연찮게 여행 기록 사진 뭐 컨테스트 해요. 그래가지고 무심코 보냈는데 당선됐어. 그래가지고 그 디지털 카메라 하나 받았어요. 예, 저런 숙소에서 자고요. 예, 추우니까 모자도 하나씩. 시장 구경. 우리나라 한 60년대 저렇게 동상 있고 어느 도시든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 흙 문화 테무라고 하는 마야 문명 직전에 있었던 테무 지금 발굴이 한참 되고 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 모든 택시가 티코이고 뉴질랜드에서도 머리를 한번 잘랐었고 여기 와서 머리를 잘랐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가 되게 웃으면서 본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어쨌든 잘라달라고. 이번 한 거야 지금. 비스코네요. 이 갈매기 똥인가? 갈매기 똥을 비료로 쓰고 그 약품 원료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채취하는 나스카 원래요. 나스카 라인 아시죠? 뭐 세계 몇 대 불가사의 그래요. 비가 안 오니까 수만 년 전에 그려진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어가지고 이 그림을 보려면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봐야 돼. 아주 높은 곳에서 봐야지 보여요. 안 그러고는 옆에서 못 보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서 보는 거죠. 저기 원숭이도 있고 새도 그려져 있고 이런 그림들이 수백 년 전, 수만 년 전에 그려져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왜? 비가 안 오니까. 예. 거미도 있고 그거를 이제 예, 이렇게 타고 가면 파일럿이 오른쪽에 뭐 보여요? 보세요. 그러면 지도를 한 장 나눠줘요. 그 지도 보고 이렇게 이제 구경하는 거야. 저기 있네.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못 찍으면 뭐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나스카 예, 숙소 얘네들이 매점 문화인데 매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눕혀서 매점을 하는데 쟤네는 앉혀서 매점을 했더라고요. 뭐 가끔 식당에 가면 저렇게 거기 현지 공연들을 하고 예, 뭔 고기인지 어떤 고기를 먹네요. 아들 머리가 많이 자랐네. 쿠스코 잉카 문명의 저 잉카 문명 그러면 저 축성술 그러니까 돌 삶는 기술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그래서 돌과 돌 사이에 면도 칼도 하나 안 들어갈 만큼 예. 그리고 예. 이것도 그 후대 스페인인들이 와가지고 잉카 문명 위에 잉카 문명의 신전을 허물고 성당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성당을 다시 복원한 그런 모습인데 쿠스코에 큰 지진이 왔을 때 잉카들이
축성해 놓은 그 기단, 돌은 하나도 안 무너졌는데 스페인 아이들이 지어놓은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럴 정도로 잉카의 기술이 뛰어났다고. 예, 마추픽추에 많이 들으셨죠? 마추픽추. 저 산꼭대기에 저렇게 지어놓고 저기서 살았다. 또 쟤네들 저 사람들의 축성술이나 뭐 과학적 당시 과학적 그 지식들이 굉장히 뛰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기 물은 어떻게 써요? 물이 그 저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요. 저 꼭대기 더 높은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서 물을 쓰는데요. 다시 좀 더 덧붙이자면 남미 숙소 1번 가서 24시간 뜨거운 물 나와요? 물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야. 왜? 물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비가 잘 안 오고 용수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좋지 않은 호스텔이나 호텔 아니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도 가가지고 못 씻고 숙소를 바로 옮긴 적도 있어요. 물이 안 나와. 물 사정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난방도 안 된다는데요? 예언이 가는 거예요. 네, 난방도 안 되고요. 되게 추워. 그러면 춥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우리 가스통 달려 있는 그 이렇게 그 가스 옛날에 뭐죠? 난로 가스 난로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그거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거기 조금 이렇게 쬐고 있다가 이제 외출하면 금방 빼가 버려. 다른 막 갖다 줘야 되니까. 예, 그 쿠스코 아래 좋은 식당이 있어서 식당에서 밥 먹고 거기 온천이 있어서 되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물이 하나도 안 뜨는데 미지근해가지고 별로. 예, 그래서 나스카에서 그 이제 여기가 그 볼리비아하고의 국경에 티티카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게 갈대 집인데 갈대 줄기. 그 갈대 줄기를 엮어가지고 땅처럼 그 위에서 살아요. 우로스 섬이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 여기 갔는데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곧 개통될 거래. 여기서. 거기 구경하고. 예, 그래서 이게 티티카카 호수고요. 포노라고 하는 데서 육로를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코파카바나를 거쳐서 이제 그 볼리비아 수도 라파즈까지 가는데 요게 경계선인 것 같아요. 국경을 저렇게 이제 걸어서 건너는 거죠. 배낭 메고 짐이 많이 줄었네. 네? 배낭족들 친구들 만났나 봐. 그 가서 한국에서 온 그 배낭 젊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때가 한 뭐 애들 방학이었나 봐. 7월, 8월. 애들을 만나가지고 저기를 같이 건너갔어요. 태양에서 코파카바나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버스는 저기다 싣고 우리는 조그만 배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요. 태양의 섬에서 아침 일출. 근데 진짜 춥겠잖아. 네, 맞아. 태양의 섬에서도 엄청나게 추웠어요. 이상한. 저렇게 생겼는데 예, 볼리비아 수도 라파즈 왔네요. 라파즈가 해발 한 3,500 정도 된 것 같아요. 라파즈 가서 여름막 아팠어. 그죠? 라파즈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그래서 거기 꼴값 그 탄광 투어를 여기서 여기 아닌가? 어쨌든 그 로니 플래닛 그 설명서를 보면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키가 건 2m 가까이 80kg 이상인 그 미국 아이가 배낭을 이렇게 메고 헉헉거리고 가니까
볼리비아 출신의 조그만 초등학생애가 야, 그거 내가 매줄게 그러고 내가 들어줄게 그러고 매가지고 이놈이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건데 그 큰 등치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가서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 안 넘어가. 정말로 힘든 길거리에 빵을 파는데 빵을 여기가 어디지? 여기 달의 계곡이잖아요. 여기 달의 계곡을 갔는데 저하고 집사람은 그냥 숙소에 엎어져 있었고 요한이하고 다혜만 맞네 여기네. 젊으니까. 광산 오윤이 소금 사막 나왔네요. 여기서 여마가 그러니까 볼리비아 라파즈에서부터 서서히 안 좋아가지고 여기 가서 완전히 넉다운 됐죠. 저 집차 SUV 저 한 차에 6명이 타요. 그러니까 저희 4명하고 그때 그 영국에서 온 젊은 아이 이 커플 둘하고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한 차를 타고 2박 3일인가 가는 거죠. 2박 3일 가는 동안에 소금 사막 가운데 소금으로 지은 집 호텔도 있고요. 가다가 뭐 잠시 내려서 원주민하고 같이 춤추고 노는데 우리 아들 거의 원주민 수준. 별로 구분이 안 되죠. 누군지 찾아야 되죠. 요한이 찾기. 갔는데 저 뒤에 화산에서 아직도 그 연기가 쭉 올라오고 가다가 이제 저렇게 식사 라마고기 스테이크 차 뒤에서 저렇게 밥을 해줘요. 별로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는지 어쨌든 요한은 이거 먹고 탈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소금 사막의 소금기 때문에 이 플라멩고가 저렇게 빨갛게 됐다는 저런 데를 지나가지고 숙소에서 자는데 영하 한 20도 이상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워가지고 다들 침낭 속에 옷 다 입고 침낭 속에 들어가서 또 이불 덮고 잤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밖에 나가면 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이는 그 우인 투어 맨 그때쯤 오면 저렇게 온천이 있어서 아침에 새벽에 오면 아주 멋진 광경들을 볼 수 있고 저런 풍경 때문에 우니 사막을 가는데 볼리비아에서 나와가지고 칠레 딱 나오면 칠레는 엄청 그 볼리비아나 페루에 비해서 수준이 높아서 볼리비아 그 페루에서 버스를 타면 계속 이렇게 이러고 가야 돼요.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타면 계속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하다가 쿵땅 하든지. 근데 갑자기 그런 기분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차가 매끄럽게 가. 칠레구나. 확연히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칠레에 나와가지고 이제 저 버스를 타고 칠레의 수도, 그러니까 칠레의 북부 끝에서 그 칠레의 수도 센티아고가 이렇게 내려오는 버스인데 버스에서 기내식도 나와요. 서비스 되고 멋지게 생긴 그 남자가 와가지고 담요도 덮어주고 그래가지고 센티아고까지 와서 센티아고에서도 한 일주일 한 숙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 가서 김치 사오고 밥 해가지고 밥 먹고 세계 어디에도 한국 사람은 산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 파는 가게 마트 가면 김치 있고 반찬 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센티아고에서 저 밑에 남미 대륙의 맨 끝에 푼타 아레나스까지 비행기가 다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푼타 아레나스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면
프레리토 몬토인가라고 하는 그 도시 나탈레스인가? 예, 푸에르토 나탈레스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뭐죠? 글라시아, 그러니까 빙하 구경을 할 수 있는 배를 빌려 그때 배를 빌렸는데 전업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빙하 구경 가는데 저 배로 한 얼마? 1시간쯤 갔나? 1시간쯤 배를 탔나? 힘들어 죽겠다고 우리는 서로 웃고 깔깔거리면서 야 너무 빨리 간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줄 알고 얘가 속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서 그냥 만년설 천연 빙하를 구경을 한 거죠. 그리고 빙하도 만져보고 빙하도 먹어보고 거기 갔더니 그 산장치기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정말 문명과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면서 우리가 갔더니 거기서 점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얻어먹고 그래서 다시 산티아고로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다음 목적지인 상파울로,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비행기로 가죠. 그래서 상파울로에서 이구아수 폴, 이구아수까지 가는데 저 때도 버스를 한 10시간쯤 탔나? 보통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상파울로에서 비행기로 뿅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가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타고 가는 거죠. 예, 이구아수 폴. 아까 그 나이아가라를 보고 왔는데 그 루즈벨트 시대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미세스 루즈벨트가 이 이구아수 폴을 봤대요. 이구아수 폴을 딱 보면서 첫 마디가 오 푸어 나이아가라 이럴 때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이아가라도 엄청나고 자기가 본 것 중에는 뭐 엄청나게 좋았는데 이구아수 딱 가니까 아이고 뭐 정말 깸도 안 되네. 그런 전설이 그 여행 책에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근데 우리가 먹었던 그 상파울로의 봉히치로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있는데 그 동네 식당 갔더니 그 아저씨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 빌 클린턴 부인이 그 얘기를 했다고 막 떠드는 거야. 진짜 웃겼어요. 저 폭포, 그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 투어 가가지고 그 보트를 타고 이렇게 그 폭포 밑에까지 가는 투어예요. 그래가지고 저 물을 거의 막 맞아. 그러니까 비닐 옷을 다 나눠주고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너무나도 신나고 재밌으니까 한 번 더 외치면 선장이 신나가지고 또 한 번 더 해줘요. 보고 이제 나와서 쭉 돌아가는 거죠. 이게 브라질 쪽에서도 떨어지고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구경 가면 꼭 파스포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브라질 쪽에서 먼저 쭉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저희가 악마의 목구멍이네요. 그 가장 물이 많이 떨어지는 폭포의 중심. 그걸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떨어지는 기가 너무나 세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금방 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종종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떨어져. 어마어마한 예. 뭐 물안개가 뭐 하고 소리가 뭐 얼마나 우렁찬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밤에 이제 다 보고 이틀인가 자고 돌아와야 되는데 버스가 안 탔는데 그 야간 버스 정류장 갔는데 버스가 시간이 되는데 안 들어와.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놈이 와가지고 뭐 스페인어로 샬라 그러는데 뭐 알아들어야지 뭔 일이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영어 하는 애가 설명하기를 버스 그 고속도로에서 애들이 데모해가지고
저렇게 불을 지르고 해가지고 도로가 차단됐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통행료를 안 내고 지네 땅을 계속 시끄럽게 이용하고 다닌다고 이놈들이 차를 못 다니게 막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더 자고 끝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남미는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돈 많이 들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게 좋아요. 여행 잠깐만 돈 내버리고 근데 또 가고 싶어. 예,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얘기나? 북미랑 남미랑 총평을 한번. 북미, 남미. 예, 북미 갔을 때는 이제 가장 먼저 제가 이때껏 살아왔던 그 지도의 스케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구나.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년 찾아가느라고 아침에 라스베가스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랜드 캐년 사우스림 그 그랜드 캐년을 볼 수 있는 플래그스텝인가 하는 도시까지 가는 게 목표였었는데 가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대충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날로그 시대여가지고요. 트리플 AAA라고 하는 그 여행사 보험사를 그 이렇게 다 하는 그런 트러블 가이드 회사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멤버십을 30달러인가 주고 1년짜리를 사면 내가 원하는 지도를 다 얻을 수 있어.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도 그러면 이렇게 큰 지도를 줘요. 뭐 캘리포니아 그 세세한 골목까지 다 나와. 뭐 로스앤젤레스 지도 한 장 주세요. 그러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지도가 이만한 게 나오는데 정말 그 골목까지. 그때 이제 그거를 받느라고 그 트리플A의 그 멤버십을 받았었는데 그 지도를 가지고도 이게 스케일의 차이가 너무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무 작은 땅에서 살았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너무나 그 화가 나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이 나쁜 새끼들. 저 땅덩어리 저 놀고 있는 거 조금만 띄워가지고 우리 주면 저거 정말 개간해서 잘 먹고 잘 수할 수 있는데 저 땅덩어리를 그냥 저렇게 버려두고 있다니 막 분노가 치밀 그럴 정도로 큰 땅덩어리였고요. 남미 가서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야 정말 내가 너무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감사가 막 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벽돌을 찍어 자기 집 마당 앞에서 그 집 넣어가지고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흑벽돌을 찍어가지고 담을 쌓고 그 철판대기 하나 그 뭐예요 이렇게 그 오글오글 그 철판 있잖아요. 철판 양철 지붕 양철 그거 하나 덮으면 집인 거야. 거기서 애들이 뛰어놀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맑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정말 남미 가서는 이제 힘들기도 했지만 특히 아래쪽으로 가면서 그 페루 고산지대 가면서 라파즈 가면서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곤 했지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그 남미 페루나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실상은 그렇게까지 황폐하지 않았어요. 근데 15세기, 16세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나라들이 망가져 버린 거야. 왜? 스페인 놈들이 나쁜 새끼야. 있는 거는 다 뺏어간 거야. 뭐 금, 은, 뭐 이런 것들을 다 빼먹어가지고 남은 건 거기에 병, 아픔 이런 것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지혜는 알짜게 빼먹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미 끝나고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가가지고 마드리드 궁정 박물관을 갔는데 정말 나쁜 새끼들이다. 뺏어온 거는 거기 다 있어. 근데 가서 정말 소박하고 남미 페루 같은 경우는 감자의 종류가 뭐 3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작물들 이외에는 뭐 할 게 없어. 단 관광에서 조금 그러고는 뭐 산업 기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참 암울하더라고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참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생각도 다음에 가는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가서는 하나님 저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예, 뭐 또 다른 하실 말씀? 질문이. 예. 내 식구가 입맛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는지. 음식이 늘 문제였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은 in and out이라고 in and out 햄버거가 있습니다. 햄버거 그거 꼭 사 먹어봐야 돼요. 그 맥도날드 햄버거 정말 맛있어요. 깨끗하고. 드셔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진짜 맛이 틀려. 차원이 틀려. 예, 햄버거 중에서 그렇게 맛있는 햄버거 없어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놈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인앤아웃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깜짝 놀래. 너무 맛있어. 그렇게 이제 북미에서는 그런 햄버거도 먹고 그때 서브웨이가 처음 생겼던 것 같아. 근데 주문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한국에서도 주문하기가 어려운데 미국 영어로 가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뭐 저거. 처음에는 빵을 긴 거 먹을래? 숏을 먹을래? 그래서 뭔데 빵이 길고 뭐 짧은 게 있나 봤더니 그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긴 1인치짜리가 있고 뭐 하프짜리가 있고 근데 알았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먹고 그래도 우리 식생활이 굉장히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서구화가 많이 돼서 미국에서는 잘 먹고 살았는데요. 남미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힘들었죠. 이게 고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처음 식당 한 2번쯤인가 3번쯤인가 가고 이게 뭐냐를 물어봤어요. 이거를 스페인어로 뭐냐 그랬더니 페레일이다. 그런데 페레일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신 페레일 빼달라고. 신쌀 소금 좀 조금만 쳐달라고. 예, 엄청나게 짜고 고수 향이 강해가지고 음식 적응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집에 가면 아까 봤듯이 고기 요리가 나오는데 고기는 뭐 돼지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끼워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먹을 만하고 뽀요 같이 닭고기 뽀요 먹고 살았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뽀요. 또 하나. 예. 혹시 라면 박스 안에 그거 따라 그런 거 갖고 가신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돈은 그때 이제 크레딧 카드 한 장 하고요. 그때만 해도 US 달러로 현찰은 가지고 가고 수표 책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체크 수표. 그래서 그 수표 고이 배낭 밑에 한참 밑에 넣어가지고 가고 돈 쓰는 것으로 애먹었던 것은 아주 그러니까 남이 워낙 쌌으니까 하룻밤 자는데 7불, 10불 이 정도면 호스텔 그냥 웬만한 데서 잘 수 있었고 해서 그때만 해도 그닥 비용이 많이 달러를 가지고 가서 바꿨었던 것 같네요. 현찰을 얼마나 들고? 많이 못 들고 갔죠. 그래서 이제 유럽 들어갈 때는 돈이 떨어져가지고 막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랬었으니까요. 요즘은 카드 대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카드가 되는 데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로 계산해야 되고 다행히 큰 도시에 가면 ATM이 있어가지고 ATM에서 현찰 이렇게 뽑아서 쓰고
계속 그렇게 다녔었죠. 애들 불만 없었어요. 애들이 저희가 리마 공항에 딱 내렸는데 리마 공항에 올 때까지 미국 JFK에서 출발하면서 포켓용 스페인어 이렇게 조그만 그 사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회화 책을 열심히 보고 왔어. 그래가지고 공항에 내려와가지고 카트 끌고 나와가지고 택시 잡는데 잊어먹었어. 그 책을 거기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페인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지났을까 요한이 다혜가 흥정이 되는 거야. 택시 아끼 내려줘 아끼 뭐 하면서 스페인어가 금방 됐어요. 그래서 돈데 에스타 그건 안 잊어먹어. 돈데 에스타 바뇨 뭐 돈데 에스타 뭐 레스토랑 이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금방 이렇게 배워가지고 손짓 발짓 하면서 다녔죠. 근데 언어가 잘 되면 좋아요. 물론 이제 투어 같은 데 가면 영어나 스페니쉬로 설명을 해주니까 그것을 100% 이해하면 참 좋은데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너는 떠들어라. 뭐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거지. 뭐 대충 몇 개의 단어는 들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궁금한 걸 못 물어봐. 근데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맞아. 스페인 갔을 때 페루에서는 우리말을 많이 썼어. 어차피 스페니쉬 뭐 못 듣고 영어로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시장 아줌마한테는 이거 얼마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한국말로. 그러면 아줌마가 막 얘기해도 안 되면 그때 그 칼큘레이터 그 계산기 있잖아. 계산기로 얼마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나는 또 지우고 이거에 살 거야. 그렇게 흥정해가지고 살고 했어요. 다 되는 거예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많이 안 싸우셨어요? 가족끼리 싸운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요한이하고 뉴질랜드에서 완전히 둘 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요한이가 차를 박살내고 나는 차 몰고 가다가 야 이 새끼야 너 내려 나랑 둘이 못 가겠다 이렇게 싸웠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각자 24시간 다 각자 살다가 24시간 땡이 붙어 있어 봐요. 지금 한 달쯤 되니까 뚜껑이 열리더라고. 요한은 뚜껑이 열렸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딱 싸우고 뭐 다 같이 붙잡고 엉엉 울고 감겨 울고 뭐 자기가 울었어. 힘들게 돈을 했어요. 여행에 그때 이제 그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요한이가 간디 학교를 갔는데 간디 학교 그 학부모들 모임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강의를 했던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자꾸 유보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이 유보된다. 애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고등학생 니네 행복을 잠깐 유보해. 언제까지? 좋은 대학 갈 때까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야, 네 행복을 잠깐만 유보해. 좋은 직장을 얻을 때까지. 그 다음에 행복은 또 유보되는 거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행복이 유보되는 거야. 집을 장만할 때까지. 행복이 계속 유보돼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행복은 지금 당장 여기서 행복해야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도 뿅 갔죠. 뭐, 아 그래 행복이야. 때려쳐. 가자. 그렇게 간 것이 이제 발단이 되기도 했죠.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근데 저 이스터 섬에는 안 가셨어요? 이스터 섬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칠레 가가지고 칠레에서 이스터 섬에 비행편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뿐이 없는 거야. 근데 오전에 들어갔다 그 비행기가 오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머무르려면 아침에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스터 가가지고 쭉 들어가고 밤 비행기로 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행기표를 사마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큰 동선 도는데 이스터 할 수 없지 뭐 포기했죠. 예, 감사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애들이랑
같이 그 이제 사소한 것들은 이제 그날 결정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큰 동선 그릴 때는 제 마음대로 했죠. 왜냐하면 애들이 그때는 여행을 갈 건가 말 건가, 또 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하고 갈까 말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했었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갈래 말래 네가 결정해 그래서 이제 같이 간다 그래서 같이 가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뭐 집 선택하는 것도 다 내가 해야지, 운전도 내가 해야지, 뭐든지 결정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새끼는 자고 있어 계속. 이렇게 뚜껑이 열리지. 네. 근데 이제 북미 지나고 남미 가서는 뭐 거의 애들이 결정을 하고, 언어가 훨씬 더 적응이 잘 되니까 물어보고 뭐 사오고 하는 것들은 뭐 애들이 다. 예,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됐죠. 예, 뭐. 예. 기억이 나가니? 그 이후에 가고 싶은 여행이 괜찮은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이거 여기 갔다 와서 막 내가 뭐가 엄청 커지고 막 엄청 달라지고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 뭔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가 이제 주어졌을 때, 뭔가 이제 위기감이 왔을 때라든지 뭔가 그럴 때 이제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건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쿠바를 못 가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못할 게 없겠구나. 그리고 그런 남이 하지 못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이 경험이 나한테 엄청나게 큰 그 친구고 힘이고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사람들한테나 나한테나 엄청 기쁨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한 나도, 이런 경험을 같이 한 우리 가족도, 이 가족들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큰 내공이 커졌고. 네, 그쵸. 저희가 여행 가기 전에 굉장히 소심했었거든요. 갔다 오더니 얘가 막 자신감 뿜뿜.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예, 이제 요한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혜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야 1년을 갔다 오신 거잖아요. 예? 1년. 예. 근데 이제 가려고 그때 다혜네 학교가 명륜여중인가 가가지고 얘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학교가 그 의무 교육이어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엄마 아빠의 동의하에 얘 교육을 뭐 잠시 중단하든가 뭐 어쩌고 그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류 가지고 냈었던 것 같고, 어떻든 예, 다혜가 혹은 요한이나 저도 뭐 마찬가지고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당당해지고 또 근데 하나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갔다 와서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졌어. 모든 게 까짓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뭐 아주 어지간한 큰 자극이 오지 않으면 에이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면 자제분들은 자기 이제 그 비슷한 또래의 그런 친구들한테 그 가족 그런 기회가 나처럼 있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나요?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뭐 필요하다고 세계 일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 할 거다라고 하는 애들한테 그래 되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처럼 살아가는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때 당시 어떻게 잘 풀려서 잘 갔다 왔다고 되게 운이 좋았다고 좋은 케이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가족들이나 그쪽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갔다 와라 이런 얘기를 쉽사리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난이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예전에 듭니다. 너무 길다 이거지. 한 3개월 뭐 그 정도 예. 알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서 한 2달쯤 그리고 북미 이렇게 쭉 돌고 그것도 2달쯤 한 4개월쯤 집을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그 뉴욕 JFK 공항에서 페루 리마를 가야 되는데 아까 그 마지막 뭐죠? 짐들 그 잔뜩 싸놓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할 수 없이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왜? 빼기 안 돼. 예, 이 비행기 표 규정이 뒤로는 못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랬던 것들도 문득문득 있었어요. 그런 그 계기들이 너무 힘들고 어떡하지 이런. 쿠바는 그때 당시에니까 뭐죠? 그때만 해도 이 그 위에 뭐죠? 그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 뭐 이런 데 멕시코 이런 데는 정말로 깽단이 권총 들고 다니는 줄 알았어. 그렇게 위험하고 쿠바도 그렇게 교육이 돼 있었어요 그때. 근데 물론 이제 각 이렇게 문을 열고 쿠바 가면 굉장히 멋진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단다라고 하는 내용을 뭐 그 로니 플래닛 같은 책에서는 봤는데 정보가 너무나도 없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과연 안전하게 이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컸었고 그때 당시 쿠바를 가자면 우리 비자 관계도 뭐 쉽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깐쿤까지 갔다가 그냥 그거 포기하고 못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여행 때 지인 찬스 쓰는 거, 현지에 지인 찬스 쓰는 거. 그 현지의 지인 찬스가 이제 물론 미국 가니까 제 그 동기 목사님들이 거기서 목회하신 분들이 계셔서 뭐 이렇게 만나기는 했는데 이 또 성격상 그렇게 민폐 끼치는 거를 별로 썩 달가오지 않아서 딱 그 친구네 집에서 이틀 잔 것 이외에는 다 그냥 모텔이나 인해서 잤어요. 왜냐면 4명이나 되는데 4명이 남의 집 가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먼저 구해놓고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나 여기 묵고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만나고 했던 것 같아요. 단 이제 아주 그 서스러움이 없는 이모 집 같은 경우에 이모 집에서 이제 며칠 캐디고 그런 적은 있었죠. 달라스